안녕하세요. 오늘 학부모님들 모시고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기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3월 7일부터 10일까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기간이기에 아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녀들과 이야기하신 후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지난주 학생들을 통해서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였고, 가정통신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학교 홈페이지 열린마당입니다. 열린마당에 있는 가정통신문을 보시면 현재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가정통신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확인하신 후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사항으로 고등학교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 지정 과목을 제외하고 학생 선택 과목 중에서 학생들이 특정 과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지 않으며 100%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편성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과정 설명회를 잘 듣고 학생인들이 선택하는 과목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함께 고민하고 상담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체라고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눠지는데 우리 학교와 같은 일반계 고등학교는 보통교과의 과목을 편성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부 전문교과의 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성하기도 합니다. 보통교과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많은 분들이 줄여서 말하는 자동봉진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나눠집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별 필수 이수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영역과 교과 그리고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 영역으로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이 있고, 이 중에 기초교과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될 텐데요. 기초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의 교과로 나눠집니다. 탐구는 역사, 도덕을 포함한 사회와 과학으로 나뉘고, 체육예술은 체육과 예술, 생활교양은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으로 나눕니다. 다음으로 필수 이수단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필수 이수단위란 3년 동안 반드시 이수해야 할 이수단위이며, 각 교과의 필수 이수단위를 보시면 국어는 10단위, 수학은 10단위, 영어 10단위, 한국사 6단위, 역사 도덕을 포함한 사회 10단위, 과학 12단위, 체육 10, 예술 10, 그리고 생활교양은 16단위가 되겠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리고 체육, 예술, 생활교양은 필수 이수단위를 충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학부모님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회 필수 이수단위가 10단위이고
과학은 12단위 라고 하는 걸 반드시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교과는 필수 이수단위 총 94단위와 학교 자율 편성단위 86단위를 더해서 총 3년 동안 180단위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기초교과, 즉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이 4개의 과목은 180단위에 5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즉 3년 동안 90단위까지만 편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자꾸 언급하는 단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1단위는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17일 이수해야 하는 수업량을 말합니다. 따라서 1단위는 편하게 일주일에 수업받는 1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국어가 3단위로 편성되었다라고 하면 국어 과목을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을 듣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교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과목은 가로 안에 들어있는 단위수가 기본 단위이며 이 기본 단위의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증감이 아닌 감하여 편성 운영이 된다는 것. 따라서 국어는 기본 단위수가 8단위이므로 최소 6단위부터 최대 8단위까지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학기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과학탐구 실험은 이수단위 증감 없이 편성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누는데요. 기본 단위수는 5단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교양, 교과목을 제외한 일반 선택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단위가 5단위이므로 2단위를 뺀 3단위부터 2단위를 더한 7단위까지 편성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양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과목들 중에서 2학년과 3학년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학생들의 꿈을 정하는 것이 첫 번째이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학과를 갈 것이며 그 학과에서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할 과목이 어떤 것들인지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위에서 선택하는 과목들의 성적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했던 보통 교과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선택해서 성적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있던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으로 성취도 5단계와 그리고 석차 등급을 내는 평가입니다. 단 과학탐구 실험은 성취도 3단계 평가이며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선택 과목 중에 일반 선택은 교양교과를 제외하고 성취도 5단계 평가에 석차 등급 9등급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체육, 예술은 성취도 3단계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석차 등급은 내지 않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3단계 평가이며 역시 석차 등급은 내지 않습니다. 그럼 앞에서 보았던 선택 과목을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신 거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선택은 국어의 합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그리고 수학은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 영어는 영어회화, 그리고 영어원, 영어2, 영어 독해와 작문, 그리고 사회탐구에 해당되는 과목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과학은 1에 해당되는 과목들이 일반 선택입니다. 2에 해당되는 과목들은 모두 다 진로 선택이 되는 거겠죠? 체육과 예술은 시험을 보지 않고 또한 3단계, 성취도 3단계 평가만 이루어진다는 것. 생활과 교양에 해당되는 이 과목들은 교양에 해당되는 철학, 논리학, 심리학부터 논술까지 이건 이수와 미이수로만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시험도 보지 않고 성적 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과정, 정보, 그리고 제2의 국어, 한문은 모두 다 성취도 5단계 평가이고 또한 9등급으로 등급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진로 선택은 여기에 있던 진로 선택 과목들은 모두 다 성취도 3단계 평가가 이루어지고 당연히 등급은 등급으로 산출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냈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간혹가다가 일반계 고등학교도 전문교과에 있는 전문교과 1에 있는 과목들을 가지고 와서 편성하기도 합니다. 전문교과 1은 석자 등급을 낸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밑에 보시면 아니죠. 전문교과 1을 가지고 일반계 교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이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은 3단계 평가가 이루어지고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전문교과 1을 가져올 경우에는 그대로 3단계 평가만 이루어진다는 거, 이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부터 성취도 5단계 평가와 3단계 평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5단계 평가와 3단계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취도 5단계 평가는 각 과목별로 1차, 2차 수행평가 난이도를 참고해서 A, B, C, D, E 단계별 점수를 산출하여 부여하는 상대평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한다면, 성취도 3단계 평가는 A, B, C를 80점 이상, 60점 이상 그 외로 구분하여 A, B, C를 주는 절대평가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나와 있던 교환평가는 이수와 미이수로만 판단하게 된다는 거. 다음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되는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그리고 필수로 보게 되는 한국사, 그리고 탐구 영역, 제2 예구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국어, 수학, 영어에 보시면 반드시 학생들이 봐야 할 공통교과가 있습니다. 공통점으로 국어는 독서, 문학이고 수학은 수학원, 수학2, 영어는 영어원, 영어2가 반드시 모든 아이들이 치러야 하는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사는 당연히 치러야만 점수로 인정이 되고 대학 수능 시험을 봤다라고 응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봐야 할 과목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선택권을 보시면 국어 같은 경우는 합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 그리고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 선택 과목 때문에 학생들이 2학년과 3학년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학교는 국어에 있는 언어 매체를 2학년, 그리고 합법과 작문을 3학년에 편성해 두었고요. 수학은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를 2학년에, 마지막 미적분을 3학년에 편성해 두었습니다. 미적분을 3학년에 편성한 이유는
수학 1과 수학 2를 배운 후에 미적분을 수강할 수 있는 위계가 있는 과목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미적분을 3학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탐구 과목은 17개 과목 중에서 2개 과목을 선택이 가능하고요. 꼭 사탐에서 2개, 과탐에서 2개가 아닌 총 사탐과 과탐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단 서울 쪽에 있는 대학들은 간혹 가다가 과탐에서 2개를 선택하게끔 하는 대학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이 부분을 꼭 대학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학년 학생들의 입학 3개년 교육과정 편성표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1학년 학생과도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편성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학교 지정과 학생 선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던 학교 지정 과목은 학교에서 지정하여 모든 학생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편성되어 있는 과목이고, 학생 선택은 학생들이 택하게 되는 그와 같은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학교 지정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과 그리고 수능에서 필수로 되어 있는 문학, 독서, 수학 1, 2, 영어 1, 2, 그리고 체육, 예술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과목들은 모두 다 학생 선택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주어져 있던 편성표에서 이제 이수 단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설명할 때 필수 이수 단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까요? 네. 국어는 10시간, 수학도 10시간, 국어도 시간이 아니죠. 영어도 10단위, 그리고 한국사 6단위, 사회 10단위, 과학 12단위, 체육 10단위, 예술 10단위, 생활교양 16단위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학교 지정, 즉 다시 말하면 학생의 선택과 상관없이 학교에서 지정해 놓은 과목만으로도 국어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한국사, 그리고 체육, 예술과 같은 경우는 이미 필수 단위와 같거나 또는 필수 이수 단위를 넘어서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활교양은 필수 이수 단위가 16단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지정으로는 6단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2학년 올라가서 선택하게 되는 과목 중에 이와 같이 한 개 과목 3단위로 한 단위씩 있습니다. 그래서 3, 3 해서 6단위가 되고, 그리고 3학년 올라가서 선택하는 교양 2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위, 2단위에서 4단위가 되면 6단위, 4단위 해서 10단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진로와 직업과 한문 택해서 16단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반드시 교양과 그리고 2학년 때 배우는 교양과 3학년 때 교양을 선택한다 한다면 16단위는 자연스럽게 채워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주어져 있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보시면 통합사회는 필수 단위가 10단위지만 현재 학교 지정에 의해서 8단위가 이수가 되고, 과학은 12단위인데 학교 지정 과목에 의해서 10단위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택한 지정 과목으로만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단위수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2학년 때 탐구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사탐 2개, 과탐 2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3학년 올라가서 탐구 과목 선택할 때도 과탐만, 사탐만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주어져 있던 2학년 때 사탐 2개를 선택했다 한다면 반드시 3학년 선택에서
사탐이 아닌 과탐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리투나 화학투, 생명과학, 지구화학 투와 같은 경우는 투 과목이기 때문에 위계가 있어서 사탐을 선택했던 학생들이 보기는 선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생활과 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2학년 때 과탐을 선택했던, 2개를 선택했던 학생들이 한다면 반드시 3학년에서 사탐 과목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만이 필수 이수단위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2학년 때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선택했던 학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3학년 때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학교는 정규 수업 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회원학교로서 2학년에 있는 경제, 인공지능 기초, 중국어 1, 공중보건, 미술사, 중국어 회화원 등은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과목입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현재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시면 2학년에 있던 경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교양 쪽에 있는 인공지능 기초, 중국어, 일본어 공중보건, 미술사, 중국어, 회화 등은 온라인으로 공동교육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고 있다는 과목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조금 후에 공동교육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하나의 과목 대신 거점센터에서 개설해 놓은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는 학생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크게 정규 수업 시간 내에 하는 공동교육과정과 정규 수업 시간 외에 하는 공동교육과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 내에 하는 교육과정에는 오직 하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만 있고, 정규 수업 시간 외에 하는 교육과정에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과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 내에 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학교에서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고,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집에서 평일 또는 토, 일, 공휴일 시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과목을 수강하는 것입니다.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은 수요일 방과 후나 토요일에 강좌를 개설해 놓은 학교로 직접 가서 수강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교 정규 수업 시간 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2학년 인공지능 기초, 경제, 중국어 1 23명과 3학년은 가로의 기초, 관광서비스, 정보과제연구 10명의 학생들이 신청하여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 외에 하는 공동교육과정은 현재 35개의 학교에서 99개의 과목을 개설하여 3월 7일부터 그리고 3월 11일까지 수강 신청을 받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2학년, 3학년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고, 학부모님께서는 학생들과 이야기한 후에 꼭 필요한 과목이 있으면 수강 신청해 보시길 권해 봅니다. 2학기에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 수업 시간 외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합니다. 작년의 경우 99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98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문이 오면 바로 가정통신을 발송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필요한 과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동교육과정에 있는 모든 과목을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에서 수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2학기 연속 기초교과 과목을 수강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목 안내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 교육활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육활동은 보시면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교육과정 운영 아래쪽에 보시면 과목 안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교육과정 편성표 또한 이곳에 계속 있습니다. 혹시 수정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부모님들께 가정통신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주어져 있던 이 편성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과목 안내서 책자입니다. 과목 안내서 책자는 이와 같이 실제로 어떤 학생들이 간호보건계열 학과를 가고 싶어라 한다면 이것에서 선택해야 할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나와 있고요. 또 그 과목에 대해서 학법과 자문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어떤 과목을 가르칠 것이냐, 배울 것이냐 라고 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과목을 선택했을 때 필요한 관련 학과와 직업도 나와 있고요. 또한 미적분 같은 경우 수학 1과 수학 2를 학습한 후 더 높은 수준의 학습하길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편성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과목이 개설될 최소 인원수는 15명입니다. 과목 변경은 학기 시작한 후에 30일 이내까지만 과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과목을 변경하고 있는데요. 과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과목을 변경을 하고 있고 3월 말까지만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은 추후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성표 컨설팅 후라든가 또는 시간표가 작성되지 않을 때 또는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 있을 경우에도 주어져 있던 교육과정 편성표는 변경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올해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활동들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수강신청을 수강신청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한 번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수요조사를 2번 정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수요조사할 과목을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에 있는 과목으로 한정을 했었는데요. 그러지 않고 더 많은 과목을 가지고 학생들이 수요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목 중에서 일정 부분 많은 학생들이 받으려고 하는 과목이 있다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정규 수업 내에 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서 그런 과목들을 개설할 수 있게끔 요청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원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중국어였는데요. 우리 학교에는 중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정규 수업 시간 내에 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운영하는 거점센터에 중국어를 개설해 주기를 요청을 하였고, 그래서 그 요청에 받아들여서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올해부터 지금부터 중국어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꼭 필요한 과목을 있다 한다면 실제로 이와 같이 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과정 편성표라든가 또는 공지사항 자꾸 보시고 하셔서
학교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더 학생들의 학습이라든가 또는 진로라든가 진학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